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의 저 북쪽, 홋카이도 북해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홋카이도 북해도에 가면은 가장 떠오르는 데는 보통 주 도시죠. 삿포로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오타루, 오겐키 데스까 이제 얘기하는 오타루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하코다테, 야경이 아름다운 하코다테, 노보리베스, 온천이 유명한 곳, 이런 데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동네는 아니고 후라노라는 작은 마을로 가보려고 합니다. 후라노는 얼마 전에 한참 이제 TV 예능 프로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올 때 예능 프로에서 많이 소개가 됐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여름철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죠. 꽃밭으로 모든 게 물드는 특히 꽃밭 중에도 허브를 통한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브가 이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후라노 지역에 있는 팜도미타라고 하는 농장인데요. 팜은 말 그대로 농장, 도미타는 사람 이름. 그래서 도미타 씨가 운영하는 농장입니다. 이 농장이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곳이죠. 이 허브밭은 말 그대로 허브로 이루어져 있죠.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다른 꽃과 다르게 굉장히 좀 약용으로도 쓰이고 다양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원으로는 허바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보통 HERB가 각각의 어떤 약자를 따서 건강을 뜻하는 헬스, 그다음에 식용을 뜻하는 잇, 상쾌함을 뜻하는 리프레시, 아름다움을 뜻하는 뷰티 이런 것들의 결합이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능성 식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6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경관적인 허브 꽃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생산을 하는 1차 산업, 농업, 그리고 그 부분을 가공해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2차 산업, 그리고 그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고 즐기는 서비스, 관광산업까지 하는 3차 산업.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더해도 6차고 곱해도 6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6차 산업의 대표적인 명소다라고 보통 팜도미타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이 팜도미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도미타 이렇게 아마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아름다운 허브가 쫙 나올 텐데요. 특히 가장 여기에 압권은 메인 파노라마 이렇게 경관이 있어요. 이렇게 구릉지에. 거기에 정말 아름답게 쫙 허브밭의 꽃들이 색깔별로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쫙 펼쳐져 있고 특히나 보라색 꽃이 굉장히 이쁘죠. 라벤더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이 경관을 보려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허브 이런 농장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다 아마 농장 하시는 분들은 이 팜도미타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되겠죠. 후라노는 되게 작은 시골 마을이고요. 제가 이제 후라노 갔을 때도 이 허브밭 생각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참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꽃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꽃은 당연히 피는 시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언제나 가면은 그냥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을 때는 허브밭이 그렇게 막 아름답게 피지는 않았을 지금 이제 막 생산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시기여서 한 반절 정도는 이렇게 그냥 흙으로 덮여 있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어찌됐건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라벤더 같은 게 이렇게 향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허브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특히나 가장 관심이 있었던 그 파노라마 경관 보려고 딱 갔는데, 역시나 제가 갔었던 때는 이미 꽃이 거의 안 폈을 때여서 이제 막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만 봤었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았던 거는 이 허브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공장에서 꽃을 가지고 한쪽으로는 에센셜 오일, 한쪽으로는 이런 화장수라고 하죠. 꽃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추출하는지,
그래서 그 추출한 걸 가지고 어떻게 다시 제품으로 만든지 등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이런 라벤더 관련된 뭐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들이 라벤더 아이스크림이랑 그다음에 뭐 라벤더 이런 물이 있는데 생수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팔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한 경관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산업적으로 쓰이게 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들은, 시사점을 줄 수가 있었고요. 제가 사실 가장 놀랬던 건 그거였어요. 보통은 이런 굉장히 팜도미타도 관리하는데,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돈도 많이 필요한 그런 곳이어서, 얼마나 여기가 뭐 수익이 날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 팜도미타 1년에 100만 명 이상 가는데 입장료를 안 받아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거예요. 여기 관리비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여기가 성수기에만 해도 120명이 인력이 고용이 된대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지? 자선사업가인가? 물어봤어요. 이 팜도미타의 농장주의 아들이 지금은 경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좀 신기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만약에 800엔을 받으면은, 사람들은 와서 한 400엔 정도의 물건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한 8,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으면 한 4,000원 정도의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입장료를 전혀 받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1,200엔만큼의 물건을 사더래요. 어차피 사람들이 쓰는 비용인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입장료를 받아서 물건을 적게 사나 입장료를 안 받고 물건을 뭐 많이 사나, 그게 그거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한대요. 물론 이제 원가 따지고 그러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바로 이렇게 무료로 사람들을 입장하게 만들고 훨씬 더 많이 판매를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 주변에 뭐 플라워랜드라든지 다양한 이런 좀 허브밭들이나 꽃밭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입장료 받습니다. 근데 여기만 받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 단체 버스들이요, 단체 관광버스들이 다 여기에 서요. 팜도미타에. 팜도미타가 가장 유명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무료니까 버스 이런 관광 어떤 상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저렴하거나 무료인 데를 방문시키면은 입장료를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사람들을 모집하고 모객하는 데 훨씬 더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 팜도미타를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명소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팜도미타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 자기네 제품만 팔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품도 팔지만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같은 것들을 거기서 같이 팔고, 지역에 있는 다른 농부들이 수익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측면들도 한편으로는 이런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지역이 왜 잘 됐는지, 왜 팜도미타가 유명하게 됐는지를 바로 그런 어떤 측면들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팜도미타 바로 옆에 이제 그 팜도미타는 후라노에 있고요. BA라고 해서 바로 옆 동네에 가면은 사계채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허브만 있는 건 아니고 꽃으로서 보통 이게 쫙 펼쳐지는 곳이고요.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계채 언덕을 갔을 때 느낀 점은, 얘네들은 팜도미타랑 조금 다른 면에서 좀 강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사실 그게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검색해보니까 팜도미타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사계채 언덕이 원조였는데요. 이런 꽃밭 같은 것들을 가꿀 때 처음에 이렇게 농사를 할 때 쓰는 트랙터들 있잖아요. 그 트랙터 뒤에다가 기차 같은 열차 한 량을 이렇게 걸어요. 걸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타가지고 관람할 수 있게 트랙터 열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계차 언덕도 꽤 넓습니다. 오히려 팜도미타보다도 훨씬 넓은데, 거기를 트랙터를 타고 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관광거리들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갔을 때는 아무래도 좀 평수기가 아니다 보니까 볼거리가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를 이용하기 위해서 알파카를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거 있죠? 남미에서 이게 막 침 뱉는 애들. 그 알파카를 데리고 와서 알파카를 좀 더 이렇게 관람하고 같이 체험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고, 특히 알파카 털 이렇게 깎아가지고 알파카 뭐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판매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굉장히 BA에 있는 사계체 언덕은 허브 같은 6차 산업으로 해서 뭔가를 육성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차별화시키고 좀 더 이렇게 즐길 거리, 볼 거리를 많이 만들고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꽃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알파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런 비슷한 어떤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각기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자기만의 색깔들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점이었습니다. 여기 특히 팜도미타나 BA 사계체 언덕은 여름에 가셔야 되거든요. 8월 달 정도에 가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허브밭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일본이랑 사이 좋아지면은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꽃밭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